물론 지금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대다수 팁을 좀 드렸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뚜렷하게 얼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정리해서 공략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엔캠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이 전기차 업계가 이 캐즘이 끝나간다, 이제 중국에서부터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이것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 관세 덕분에 다시 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지금 누가 등장을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대선에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비단 2차전지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제조업 시장에도 균열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엔캠이란 종목을 갖고 있는 2차전지 핵심 종목이죠. 주주분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잘 버텨주는 것 같더니 깨고 내려와 버려서 이제는 트럼프가 만약에라도 당선돼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주주분들 그리고 이 엔캠을 매수하려고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엔캠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근거들을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오늘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이 엔캠의 공략법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공략법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엔캠으로 무조건 수익을 지금 당장 볼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트럼프발 혹은 미국 증시발 이런 변동들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캠의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손실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엔캠과 함께 가져갈 만한 종목도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본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엔캠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트럼프 리스크 나는 빼줘라는 내용이에요. 선두주자의 자격이라는 건데 지금 엔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전해액 시장입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전해액이 원래는 각자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상대 나라로 수출하는 식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엔캠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 운송비도 많이 들고 특수운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많은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올라오는 다른 전해액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때 바로 엔캠이 보고 있던 게 바로 미국에서 내민 정책이다. 미국과 유럽이 함께 나선 이 전기차 친환경 정책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공해를 가장 많이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 자동차, 전기차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전기차가 등장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찾아보면은요, 유럽과 중국, 미국이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시작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고가의 자동차들을 팔다 보니까 엔캠이 바로 들어가서 이 계약을 맺어서 매출을 많이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고가의 자동차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층이 아주 얇았다는 거죠. 구매층이.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자동차들 중에서 한 중가에서 고가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 집중을 했다는 거고 엔캠이 이때 결단을 내려서 미국 땅에 바로 진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세우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리스크가 왜 나오느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향 때문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경쟁 국가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쟁 국가들. 무슨 말이냐면 친미 국가, 친중 국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진영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긴 북한, 뭐 러시아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고 미국은 한국, 일본, 뭐 유럽 이런 식으로 편이 나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로지 미국만 한쪽 편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편인 정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엔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 제조업,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 기업들이 다 휘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칠 때 엔캠은 왜 빠질 수가 있느냐? 엔캠이 미국 현지에 세운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현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이 기업에게 안 좋은 정책을
내밀게 된다면 적어도 그에 반대하는 반대 여론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큰 증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간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미국 안에 이미 들어와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해외 법인 기업들을 쳐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렇게 완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 혼자 나서서 이 시장을 개척해낸 엔캠 선두주자의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기업의 존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서 이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전기 자동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뭐 GM이나 포드 이런 기업들도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위해서 공정도 많이 바꾸었고 전문 인력들부터 배터리 기업들과 계약을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걸 폐지해버리면 전기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공교롭게도 전기 자동차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물론 한 30년 정도 걸릴 거다 얘기는 하지만 이 이후에는 주유소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 기업들, 미국 모국 기업들도 정말 난감해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썼죠. 전문 인력들 인건비 다 써놨죠. 공정 바꿔놨죠. 자동차 팔아놨죠. 근데 갑자기 의무화 정책을 빼버린다고요? 그럼 전기차 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만들려고 준비해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그만큼 보게 됩니다. 그만큼의 지원금을 때려준다면 또 모릅니다. 트럼프 이 사람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나라 돈을 쓰든 뭘 쓰든 이런 기업들에게 보상을 해주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과거에 애플 때려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애플한테 중국에 있는 공장 빼라고 압박을 얼마나 했어요. 미국으로 공장 들이라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단 말이죠. 같은 개념으로 이번에 이런 자동차 기업들한테 보상을 해준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러한 문제로 전기자동차 의무화라는 정책을 완전히 폐지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더라도 엔캠의 주가가 이전에 보였던 낙폭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폭발적인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엔캠이 위치라는 거예요. 엔캠이라는 기업의 위치가 어떤 위치이냐? 바로 북미 전해액 점유율 50%를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를 만들거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전기차 정책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ESS라든가 다른 차세대 배터리 산업들을 다 포기할 건 아니거든요. 이쪽도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점유율 50%를 잡고 있는 엔캠이라는 기업을 뭐라고 하거나 쫓아내버리거나 문제 삼아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점유율 50%에 기대서 따라왔던 미국 다른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돼요. 공정의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사를 좀 보면은 엔캠은 26년도까지 총 90만 톤에 달하는 북미 내 전액 총 생산량 65만 톤, 즉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설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갖다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로 이거를 막 쳐버리거나 밀어내버린다면 이 엔캠이라는 기업이 보는 손실보다 미국 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보는 손실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여론의 불안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론이 불안정해지면 대통령의 존속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 한들 이 정도까지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리스크부터 나오고 있는 전기차 업종들 중에서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엔캠이 보여주고 있는 매출 및 성장세들을 봤을 때 북미 점유율 50%는 차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비전들을 보고 우리가 계속 이어가 주게 된다면 충분히 엔캠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증시의 불안감이에요. 증시의 불안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캠이라는 종목이 비전이 있고 이러한 이슈들 트럼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엔캠이 몸담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엔캠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시의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려고 할 때 지금부터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걸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대신에 감안하고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많은 수익을 또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하락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알면 그만큼 충분한 수익을 노릴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일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아까 약속드린 대로 이 엔캠의 공략법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대다수 팁을 좀 드렸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뚜렷하게 얼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정리해서 공략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략법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 앞전 시장의 상황과 앞전의 실적 발표, 미국의 상황, 전기차 판매량 등등을 고려해서 그때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 이때 이만큼 올랐더라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시장이 계속 변화하겠죠. 이 변화는 시장마다 매일매일 바꿔서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누가 대신해준다? 제가 대신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슈들 포함해서 이 공략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 이 주주분들, 이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요? 바로 채팅방에서 매일매일 제가 계산하고 보고 있는 이슈들을 새롭게 올려드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채팅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이 공략법 플러스 이슈들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문자를 남기신 분들께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는 즉시 문자를 남겨서 채팅방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이 엔캠이 앞으로 조정이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잘 나가다가 조정이 나온 거면은 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 하락하다가 조정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반등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정말 흔치 않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손실을 막아주거나 이 증시 흔들림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떠한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엔캠과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증시가 무너지던 독자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그래, 이 종목 엔캠하고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이 종목 수익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나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엔킴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에코프로나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이에요. 배터리 3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심합니다. 엔캠쯤 되니까 버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공략법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잘 세워둔다면 문제없이 엔캠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이 공략법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엔캠 문자 많이 보내시고 채팅방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